2015년에 시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아스피린의 복용이 간암의 발생을 32% 정도 감소시켰다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말기 폐암 판정을 받은 한 방송인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이용해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암 환자들에게 펜벤다졸이 이슈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에서 펜벤다졸을 복용하면서 암이 호전된 사례들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죠. 이처럼 암 환자들은 간혹 치료를 위해 암 치료제로 개발된 항암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오프라벨 드럭, 오프라벨 유즈라고 하는데요.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약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진료를 보면서 이처럼 오프라벨 드럭을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콧물약의 경우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아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이 처음 수면에 대한 약을 드시거나 혹은 전체적인 컨디션상 수면제가 조금 무리인 경우에 이런 콧물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장약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다른 효과가 확인되어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비아그라나 전립선 치료제지만 탈모약으로도 사용되는 피나스테라이드, 또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의 경우 일부러 면역을 떨어뜨리기 위해 항암제인 메소트렉세이트의 일종의 부작용을 이용하는 것 등이 모두 큰 의미로 보면 이런 오프라벨 드럭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암 환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요. 또 많은 분들이 드시는 대표적인 오프라벨 드럭 중 아스피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나 통증약으로 쓰이며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혈전약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의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암 환자분들도 많거든요.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스피린은 초기에 진통, 해열, 소염제로 사용이 되다가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밝혀지면서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뇌졸중 등의 예방을 위해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한 천연 의약품이었던 아스피린은 이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실산에 의해 약효가 나타나게 되죠. 살리실산의 대표적인 효과는 고리형 산화 효소인 콕스를 억제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중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과 통증, 나아가 암에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아라키돈산이 변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에 작용을 하는 게 고리형 산화효소인 콕스인 거죠. 아스피린은 이 콕스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방해하고 이를 통해 통증이나 해열작용을 나타내고요. 또 혈소판 응집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혈전 생성을 방해하는 거죠. 이런 콕스 억제 기능이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행한 한 연구를 보면 3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간암 발생 위험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아스피린 복용군에서 간암의 발생 위험도가 41% 감소했다는 거죠. 또 만성 간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 역시 45% 정도 감소했고요. 2015년에 시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아스피린의 복용이 간암의 발생을 32% 정도 감소시켰다고 하고요. 2022년 개정된 간세포암종 가이드라인에 보면 만성 간질환 환자 중 심혈관 합병증 예방이나 진통 소염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경우 간세포암종의 발생 위험이 낮았다라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단 간경화 등이 있을 경우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투여에 신중을 기하라고 나와 있고요. 즉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투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아스피린의 복용이 대장암, 전립선암, 난소암이나 폐암 등의 위험성을 줄여준다고 하고요. 또한 몇 년 전 아스피린의 작용 기전 중 EP300을 억제하는 기전이 밝혀졌는데 이 역시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DNA를 감싸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이 무분별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즉 암의 분열을 이러한 히스톤 단백질이 억제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히스톤의 세포 분열 억제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게 HAT라고 해서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라제라는 일종의 효소입니다. EP300은 이 효소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쉽고요. 이 EP300이 세포 분열 억제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아스피린은 이러한 EP300을 억제해서 결국 암의 자가 포식을 촉진시켜 암에 해롭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스피린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들이 입증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복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암 예방 차원의 복용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암 예방을 위해 혹은 암 치료를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러 연구들을 살펴봐도 아스피린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이며 복용 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아스피린은 혈전 생성을 방지하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복용을 하면 안 되고요. 본인의 기저질환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잘 고려해서 처방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간 아스피린을 복용할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 등의 발생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암 환자가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이런 항혈전약을 복용을 해야 한다면 아스피린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도 아니고 암에 대한 위험인자도 없는 분이 단지 예방 차원의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신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또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려면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하고 현재 내가 가진 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복용 여부를 결정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대표적인 오프라벨 드럭 중 하나인 아스피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스피린은 여러 연구를 통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 치료에 적응하기에는 아스피린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작용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만약 아스피린을 복용하신다면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 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